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철밥통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부동산 리스크 중 하나의 악재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금리와 경기 흐름, 그리고 미분양과 입주 물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2023년 부동산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주자 포함 다주택자들을 많이 힘들게 한 요소 하나를 뽑아보자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년부터 줄곧 오르기만 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달 대비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하락폭이 0.08%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방향이 꺾였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잠시 꺾였을 수도 있지만 올해에는 금리를 더 올리긴 힘들기 때문에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꺾여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1월 13일 25bp를 인상하여 최종금리 3.5%입니다. 과거 14년 기간 내 현재가 가장 높은 금리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흐름의 하향세를 보면 올해 말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선반영되는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요. 한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추이를 보시면 2년물은 3.5% 수준이고 10년물은 3.3%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은 힘들어 보이지만 향후 시장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여러 재료들이 있겠지만 장기적 추세로 볼 땐 향후 경기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 성장률입니다. GDP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표가 한 나라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신흥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20년 대비 기저효과로 인해 21년에는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네요. 보통 우리나라는 3%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총생산 명목 GDP인 파란 막대를 보시면 22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치로 보면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는 미래의 변화가 더 중요할 거예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기사 내용 하나 보시겠습니다. 22년 4분기 역성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중국의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연간 성장치로는 2.6%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올해 23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평균이 3% 전후인 걸 감안하면 22년 성장은 2.6%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선방한 듯 보이지만 올해 23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보고 있다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수출입 실적입니다. 22년에는 역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안타깝게도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는 472억 달러 수준인데요.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21년보다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인플레이션 등 원자재값 상승이 심했는데 특히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작년보다 우리에게는 올해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할 텐데요. 23년 10일간의 수출 실적이 아직 데이터로 나오진 않았지만 뉴스 기사를 참고해 볼까 합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14.3% 감소했다고 나오는데요. 자동차와 휴대폰, 통신기기 등은 수출이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 등이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포함해서 주요 국가의 경기 침체를 예고한 만큼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리와 경기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향후 미분양과 입주 물량 추이가 부동산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미분양의 증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하락 안정화돼야 한다라는 기조를 아직도 유지 중이지만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부실 우려가 높고 부실로 인해 금융권 회사들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부양책들을 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6만 가구의 미분양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2009년에는 16만 가구까지 증가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충분하니 꾸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주 물량은 전세가에 영향을 주는데요. 현재는 전세가 폭락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23년 전세가가 회복되긴 어려워 보이는 세 곳입니다. 먼저 인천은 22년과 비슷한 입주 물량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검단 신도시와 송도에 분양 물량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검단과 송도 쪽에 투자 기회가 있으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대구도 하락률이 깊었는데요. 올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무려 작년보다 더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충남인데요. 충남은 천안과 아산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내년까지도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전세가 안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이 세 곳은 투자 기회로 관심 가져볼 좋은 지역인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주택담보금리만이 고점을 찍은 긍정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는 경기 흐름이나 미분양, 입주 물량 추이들이 부동산 흐름에 악영향을 줄 요인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향후 경기 흐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고점을 찍는다고 해도 경기 흐름에 따라 부동산 향방이 결정될 겁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대변합니다. 특별히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수는 미래의 경기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기 예측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발표가 되는데요.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지표가 매달 하락 추세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지역 완화 등 지금까지 완화책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 중에서 올 한 해만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대출이 좋은 점이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4인 가구 소득으로 최대 금액인 5억을 대출받아 집을 산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4인 가구 중위 소득을 보시면 세금 제외 전 540만원으로 나오는데요. 세금을 제외하면 500만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 4.5%에서 5%로 5억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특례 보금자리로는 거치형이 없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임을 감안하면 매달 26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는 곳에 써야 합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셈입니다. 과연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누가 이 많은 이자를 갚으며 주택을 구입할까요? 구입 자체는 쉽지 않고 변동금리 대환 정도만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향후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금리 부분은 주담대 대출금리가 22년 10월이 고점으로 11월은 조금 하락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상황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며 미분양 또한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입지가 좋은 둔촌주공이나 광명 철산자이더 헤리티지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 과거에 비해 초라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입지 좋은 곳들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걸 봐서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주 물량 폭탄 지역인 인천, 대구, 충남 지역은 올 한 해 추가 전세가 하락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며 부동산 시장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모든 걸 토대로 향후 부동산 흐름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는 해도 많이 높은 수준으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며 경기 침체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분양 추이도 꾸준히 늘어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3년에는 부동산 흐름은 작년처럼 지역마다 편차를 많이 보이겠지만 결국 많이 떨어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시점에 오면 좋은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